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앞으로 들어갈 아이의 교육비 때문일 텐데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자녀 학자금 보험에 가입을 해두면 그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전용 연금보험의 일종으로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교육비나 학자금을 보장하고 또 교육비 외에도 자녀가 커가면서 들어가는 각종 필요자금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이 학자금 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ntv.co.kr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보험 관련 고민 상담 들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윤표 팀장께서 학자금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머스대 홍영표 팀장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목적 있는 보험 가입하기라는 주제 중에 가장 이제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빚 없는 내 아이의 학자금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 매체에서 대한민국 가계대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그래서 대출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 많이들 경험을 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자금 대출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머님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셔서 대학자금도 계속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서 학자금 대출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 자동차를 구입해서 그 자동차도 결국은 할부를 내는 대출의 일환이 되실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결혼을 할 때쯤 전세자금 대출을 갖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주택자금 대출을 갖게 되는 이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저희들이 제일 시작 단계에 있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걸 내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대학자금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 주에 부산에 상담이 있어서 내려갔다 왔는데 교육자금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쭤봤더니 교육자금이라는 걸 어떤 포커스를 맞추시나 이렇게 여쭤봤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뭐라 그러죠? 공교육 말고 사교육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시던데요. 저는 그 고객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사교육을 열심히 해도 마땅히 대학을 갈 때 그 대학을 학자금 대출이라는 걸 갖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이 정말 제대로 된 라이프 플랜을 갖고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네이버나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부분 검색하셔도 금방 나오실 건데 2015년 평균 대학 등록금이 한 600에서 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학교들을 제외한 금액은 요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5% 정도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평균 15년 정도가 지나면 등록금이 1,200만 원 요 정도를 육박하는 그런 등록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곱하기 8 한 학기 등록금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8을 곱한다 그러면 한 1억 원에 가까운 대학 등록금을 4년치를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유학자금까지 플러스 한다 그러면 꽤 많은 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목적이씨 모으는 돈들을 갖다가 재무설계사들은 목적 자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학을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집을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아니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으는 돈 이런 것들을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추가 학자금이 될 수 있는데 그 학자금들을 모으는 방식들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조언을 받으시지만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를 갈 때까지 20년, 길게는 20년, 짧게는 뭐 10년, 15년도 걸릴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돈을 모아 가시는 걸 좀 현명하게 모아 가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교육보험이라든가 저축성 보험을 활용하는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 정도의 목적 자금을 모아야 되고 그 목적 자금을 모으는 방식에는 얼마 정도의 금액을 모아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등록금이라는 기준을 잡고 앞으로 20년 뒤에 오늘 태어난 아이가 20년 뒤에 1억 원이라는 학자금을 어머니께서 준비를 딱 해주시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5살이 된 아이고 10살이 된 아이까지 세 아이가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오늘 태어난 아이는 한 달에 24만 원 정도, 5살짜리 아이는 38만 원 정도, 그리고 10살 아이는 61만 원 정도의 돈을 6%라는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모아서 아이들의 등록금을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큰 돈을 나중에 준비하셔서 등록금을 만드셔야 되는지 이도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부산 내려가서 드렸던 고객님들은 한 2가지 상품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성의 목적을 갖고 보장을 들어가 있는 상품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요 근래에 나온 상품들 중에는 뭐 저축성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대학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보너스식의 금액이 나오는 이런 상품들도 존재하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이든 태어나면 부모님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용돈을 주시지만 그 용돈이 정말 목적 있게 모여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교육자금은 교육을 위한 목적을 활용하는 저축성 보험이나 장기적인 플랜으로 계획을 하시는 걸 체크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 학자금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용한 정보들 전해주신 홍영표 팀장과 함께 프라임에스의 이종띠 이사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께서도 이 학자금 보험 준비 시에 준비하면 좋을 만한 팁 같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죠. 네, 그 교육 자금 목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첫 눈길을 보내시는 곳이 이제 보험회사입니다. 교육보험이라는 이름 하에 한 10수년부터 한 30여 년부터 이제 학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만들어낸 데가 이제 보험사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교육보험하면 보험사의 상품을 가장 먼저 눈에 이제 찾기 시작하시는데요. 한 가지 유념할 게 교육보험이라고 만들어진 상품은 아이가 나이에 따라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시기의 일정 금액 또는 입학 시기 이상의 일정 금액을 보상을 받는 형태라 실제 현재 뭐 재수는 필수, 삼수가 선택이라고 하는 요즘의 그 현실을 반영하자면 교육보험으로 준비를 했을 때 미리 학자금은 받았는데 아이는 더 좋은 학교, 좋은 전공을 위해서 재수를 했다. 라고 하면은 중간에 이제 19살, 20살 때 받은 학자금이 실제 학자금으로 활용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유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육보험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준비하시기보다는 우리 홍영표 팀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유니버셜이나 저축보험이나 이런 다른 금융상품을 통해서 그 학자금 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유니버셜이나 저축보험 통해서 학자금 관련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있는데, 네. 더 준비할 건 있는지, 이대로는 충분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그러세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보험 상품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메트라이프 생명의 스마트 플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하고요. 네. 메리트 화재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2개 가지고 있어요. 이 2개 갖고 계세요? 네. 그럼 우선 메트라이프 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14년에 했습니다. 2014년에 가입하셨고 매달 납부 금액은 어느 정도세요? 12만 원이요. 12만 원이요. 네. 메리트 화재 아까 보장보험 있다고 하셨죠? 네. 네, 그건 가입 언제 하셨어요? 2011년에 했고요. 2011 6만 원 내고 있습니다. 2011년에 하셨고 6만 원 내고 계세요? 네. 네, 현재 여기서 더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딱히 제가 아직 그런 걸 체감을 못했는데, 네.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현재 30대 남성분 종신보험 하나, 보장보험 하나 갖고 계신데요. 네. 이대로 가도 좋을까요? 한번 알아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4년도에 메트라이프, 이제 변액 종신보험. 네. 2011년에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 네. 2014년 즈음에 결혼을 하시거나 자녀분이 생기셨나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메트라이프 종신보험은 지금 네. 30대라고 하셨으면은, 혹시 주계약,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주계약이 1억이면 사망보험금 1억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주계약 1억이고, 나머지 보장 내용들이 있나요? 없나요? 아마 없어도 걸로 기억해요. 없으시고, 그럼 2011년도 가입한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는, 네. 보장 내용이 뭔지 기억하시는 게 있을까요? 실손하고 3대 질병 진단비가 아마 제가 요청해갖고 가입했으니까 그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2011년도면 실손은 5천만 원일 테고, 네. 진단비가 얼마 정도 돼 있는지 기억하세요? 아마 2천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하신 3대 질병이 다. 네. 그러면은 혹시 가족분들 중에서 네. 암으로 고생하시거나 이게 뇌질환, 심장마비, 중풍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조부모님까지 했을 때 외가 쪽도 없으시고. 네, 없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한 16만 원 정도인데 지금 네. 보험료가 부담되세요? 괜찮으세요? 아니면 필요하다면 조금 더 보험료를 이제 납입하실 여력이 되시나요? 더 낼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선은요, 메트라이프 종신보험은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30대시면 혹시 자영업 하세요? 아니면 그냥 직장 생활 하세요?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연봉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혹은 그 이하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가장으로서 본인 앞으로 한 3년 이상의 연봉을 사망보장 금액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굳이 이것도 변액이라고 하셨으니까 시간 지나면은 사망보험금도 좀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1억 원 이하로 지급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억 원은 사망보장 금액을 확보하신 상태고, 네. 가입하신 펀드 구성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많이 높아지면 1억 원 플러스 알파로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직업 형태가 급여를 아주 많이 받으시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주시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일단 네. 종신보험은 그대로 쭉 유지를 하시고요. 네. 메리츠 화재도 실손보험은 지금 거나 2011년도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네. 예,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데 한 가지 지금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걸로도 의료 실비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부족해서 고생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네.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보험료 여력이 조금 된다고 하시니까 네네. 조금 욕심을 내자면 진단비를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다른 거 넣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3대 질병, 암, 뇌, 심장 요것만 진단비를 조금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진단비 쪽만. 네, 예. 진단비가 뭐냐면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용 갖고도 치료받으시려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향후 한 10년 이상은. 근데 진단비라는 게 뭐 흔히 얘기하는 고액 질병 진단비잖아요. 암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보름 입원하시거나 아니면 한 달, 요즘에 한 달 입원하신 분도 많지는 않으신데 네. 퇴원하고 바로 이제 경제활동을 하시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늦게 발견하셔갖고 치료기간이 길다든가 회복기간이 길게 필요한 경우에 자칫하면 이제 직장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뭐 대한민국 근로자의 98%가 중소기업 근로자거든요. 그러니까 복리후생이 회사에 따라서 뭐 요즘에 인터넷에서 막 인기 많은 회사들 복리후생 엄청 좋은 회사 그런 회사라면 상관없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치료받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 때문에 치료에 전념 집중하시기 힘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회복 기간이 좀 길어서 한 3개월 이상 가서 유급 병가가 안 된다거나 권고사직을 당하시다거나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보통 한 1년치 연봉을 진단비의 크기로 설정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여유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진단비만 한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보완을 하시면 시청자께서는 뭐 보험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시거나 신경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현재 종신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메리츠 화재보험은 암, 뇌, 신장 부분만 진단비 좀 더 높게 보장하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네, 제가 지금 실버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버 플랜이요? 네. 아, 연금보험이세요? 네. 네, 어떤 부분 고민이세요? 네,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데, 네. 계속 넣어야 되는지, 연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요. 네. 현재 잘 가입하고 계신 건지 고민이세요? 네. 어느 보험사 상품인가요? 네, 매트라이프예요. 매트라이프의 보험 상품명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유니버셜. 네. 실버 플랜 유니버셜 보험이시고요. 네. 네. 현재 이게 뭐 혹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신가요? 네. 네. 그럼 변액 상품이면 이게 투자를 하는 상품이잖아요. 네. 네. 상품 운용은 좀 잘 하고 계신가요? 지금, 계속 하고 있긴 하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변액이다 보니까, 네. 수익적인 것도 제가 정확히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러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이 실버 플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신데요. 연금 목적으로 잘 가입하신 건가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매트라이프 생명보험사 맞으시고요. 네, 이름이 실버 플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죠? 예, 그리고 이거 언제쯤 가입하셨나요? 2012년도에 가입했거든요. 2012년도요? 네, 그리고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세요? 30만 원. 30만 원 납입하시고 계시고요. 네. 지금 궁금하신 게 이게 연금으로 잘 가입한 건지하고 이게 얼마 정도 금액 정도의 연금이 나올지 이런 게 궁금하신 건가요? 네. 아, 맞으시죠? 네. 제가 일단은 안내를 해드리면 그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상품은 보통 연금 상품을 많이 가입하세요. 네. 변액 유니버셜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시율 연금 상품이라든가 이런 상품을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네. 그 가입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 이제 경험 생명표라는 부분에 때문에 그게 어디 시점에 적용을 받느냐 때문에 이제 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할 건지 VL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걸로 가입을 할 건지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실버 플랜 VL이라는 이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은 제가 알기로
연금과 똑같이 경험생명표가 가입 시점 부분의 거를 적용을 해드려요. 네. 네, 지금 뭐 경험생명표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방송 중엔 조금 어렵고 네. 일단은 연금 상품하고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셨다. 요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잘 하고 계셨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지금 혹시 운영이라는 거를 본인이 이렇게 직접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네. 하고 계세요. 펀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요거를 조금 잘 해주시면 되게 괜찮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잘 가입하신 건 일단 맞고요. 네.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목적으로 해서 이 연금을 가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3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시청자분이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제가 알기로 이게 의무납입 기간이 12년이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년을 다 채우셔서 그 뒤로는 더 이상 납입을 안 하시고 그냥 운용만 하셨을 때 연금을 뭐 60살, 65세, 뭐 55세부터 연금은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그때쯤 돼서 얼마 정도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까지 모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얼마까지 상품 자체는 연금하고 거의 흡사한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력은 괜찮은 상품인데 이제 목적을 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의 목적이고 그 금액이 30만 원을 12년 냈을 때 그 목적한 금액이랑 맞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을 잘 하신다 그러니까 펀드가 제가 상품 내 펀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운영을 하시고 가능하면 좀 전문가들이랑 도움을 좀 받으세요. 회사에서 날아가는 안내장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잘 체크하시고 그래서 그 목적이 만약에 내가 얼마까지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적보다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추가 납입이라는 방식도 있고 또 다른 상품을 가입하시는 방식도 있고 이러시니까 그 목적에 맞게 그 금액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현재 보험 연금 목적으로 가입 잘 하셨고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 바라보고 운용을 잘 해주시면 수익을 좋게 얻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4711님이 보내주셨네요. 12살 딸아이 엄마입니다. 딸아이에게 보험금이 나오게 제 종신보험을 가입하려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 이럴 때는 어느 보험사 상품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사망보장이니까 네. 그 특정 보험사를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 생명보험회사가 있고 화재보험, 손해보험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 자체가 이제 종신보험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따님 앞으로 따님을 위해서 이제 사망보장 금액을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엔 생명보험회사가 사망에 대한 보장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가급적 생명보험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문자 내용에 종신보험이란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종신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만 있습니다. 참고로 화재보험사들도 요즘에는 100세, 110세 보장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이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화재보험사는 보장기간이 110세라고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만 있는 상품이고요. 제가 좀 오지랖 같지만 지금 여자분이신데 엄마인데 12살 딸 아이 앞으로 이제 사망보장을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장 경험상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그 사망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필히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배우자가 없으면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계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가정을 하면 굳이 종신보험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 12살이면은 보통 한 30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30세나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30대 초반까지 엄마 앞으로 종신보험 아닌 정기보험 준비하시면 동일한 보장 내용의 보험료를 뭐 한 4분의 1, 6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반대로 배우자분이 계신데 배우자 앞으로 아빠 앞으로 사망보장 종신은 있다. 근데 우리 딸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걱정돼서 뭔가를 주려고 종신보험을 준비하시는 거라면 이런 경우는 환급에 대한
의미가 좀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굳이 말씀드린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준비하시기보다는 실제 사망 확률도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훨씬 더 적으니까 그때는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환급도 같이 챙겨가시는 그런 플랜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생명보험 회사 상품으로 종신보험 알아보시고요. 혹시 가계소득이 좀 여의치 않으시다면 정기보험이 더 적절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7922님이 보내주셨네요. 교육보험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팀장님, 교육보험은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이렇게 맞물리는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교육보험을 가입하고 싶을 때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어느 정도 금액을 가입할지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종태 이사님께서 아까 조언이나 첨언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교육보험의 형태는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서 대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축하금 같은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는 교육보험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상품으로 얼마의 금액을, 얼마의 목적 자금을 모아야지라는 게 일단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 사례를 하면서 알아본 결과에 2개 회사 정도가 이런 부분들을 좀 좋은 상품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좋은 상품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어느 정도 목적 자금을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 추가적인 아이의 커가면서 할 땐 건강 보장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목적 자금의 용도로 돈을 모아 가지만 그게 나중에 대학 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그냥 대학교 들어갔을 무렵에 어느 정도 금액의 축하금 정도를 4년치를 주는 그런 보험도 있고요. 그거를 만약에 목적 자금으로 쓰지 않았을 때는 아예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교육보험들이 한 2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어느 회사를 언급하기는 그러니까 이 2가지 상품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문자 상담부터 가보겠습니다. 0153님이 보내주셨네요. 48세입니다. 흥국생명 상품이 최저보증이 뛰어나서 연금보험보다 좋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사님, 이 흥국생명 상품 어떤가요? 네, 흥국생명 상품도 뭐 나쁘지 않고요. 제가 아까 MC께서 질문하셨던 이제 교육보험 관련 아니면 종신 관련 이 내용들처럼 생명보험회사가 평균적으로 화재보험회사보다 자산운용 수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가 높다고 봐야겠죠. 그 문자 주신 흥국생명 가입하신 시기, 가입한 상품명 그거에 따라서 최저보증 이율 그런 게 조금 달라지는데 문자 내용이 좀 짧아서 제가 깊게 설명드릴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고요. 우선 최저보증 이율이 높다면 좋은 거고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지면 보험회사 금리도 쭉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 가입하신 것보다는 과거에 뭐 잘 모르시겠지만 7% 이상의 확정금리 상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가입할래야 가입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과거 상품 가입한 상품이라면 그 내용을 미리 뭐 안 좋다는 얘기 주위에서 했다고 해서 미리 해지하거나 방향을 그렇게 잡지 마시고 그 추천하신 새로운 상품을 추천하신 분 외에 다른 상품 추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방송이나 뭐 인터넷 포털 같은 거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섣불리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알아보시고 해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굳이 흥국생명 상품이라고 금리가 높은 건 아니고요. 가입하셨던 시기, 상품을 보험회사가 판매했던 시기에 따라서 최저금리나 평균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루두루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험회사 상품이 좀 길잖아요. 최소 10년, 20년에서 긴 것들은 막 50년, 60년 정도의 기간을 갖는 상품이다 보니까 출발하실 때
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잘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일단은 보험을 갖고 있는데요. 네. 뭐를 하나 더 추가를 좀 하고 싶어요. 예전께 그냥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 뭐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좀 물어보려고 전화. 네,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보험을 좀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네, 그럼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어떤 건가요? 일단 AIA에 있고요. 네. 그리고 그 MG 손해보험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AIA 생명에는 보험 상품명이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요. 이게 평균 정기보험이라고 되어 있나요? 평균 정기보험이요? 사망보험금 나오는 보험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MG 손해보험은 어떤 상품인가요? 원더풀 라이프요. 원더풀 라이프 보험이세요? 네. 네, 이 두 보험 가입은 언제 하셨고 매달 납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2007년도에 가입했고요. 네. AI는 한 4만 원 내고 MG는 6만 원 정도 내요. 5만 원 내고 계시고요. 네. 특별히 추가하고 싶으신 보장 부분 있으세요? 일단 뭐 다들 이제 뭐 암이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뭐 어떤 게 좀 어떤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서 네, 그러시군요. 어떤 거를 준비하면 뭐 어떻게 잘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현재 40대 남성분이신데요. 네. 이 두 가지 보험에 어떤 보장 더 추가하면 좋을지 알아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입하신 게 2007년도 AI생명 평균정기랑, 네, 그때는 뭐 그린 화재였을 거예요. 지금은 MG 손해로 바뀌었지만, 원더풀 네, 보장보험. 네. 우선 평균정기, 보장기간이랑 이런 것들은 기억하세요? 보장 금액이나? 지금 65세 납 65세 보장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결혼하고 자녀분이 있으시죠? 네, 애기는 막내가 몇 살인가요? 애기는 3살이요. 그러면 시청자께서 65세가 되시면 네. 막내가 한 25 이상 되나요? 25은 넘네요. 네. 아, 그래요? 혹시 뭐 둘째 계획은 없으시고? 네. 아닌 거 없어요. 일단 제가 이 기간을 여쭤본 거는 아까 첫 연결한 전화 통화는 종신보험이라 기간 자체가 이제 질문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65세 납입 65세 만기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이제 조금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줄이고자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기간은 괜찮게 설정하신 것 같고요. 사망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1억 원입니다. 혹시 지금 시청자께서 연봉이 한 5천 정도 되시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끊겼는데, 전화 주신 시청자분 연봉이 한 5천 넘으세요? 아니면 평균 연봉? 예, 됐습니다. 그 정도 웃으시면 됐고요. 네. 그러면 사망보장 금액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 거, 만약에 이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책임지시는 가계소득이 높아지시면 그때 가서 증액이나 리모델링을 알아보시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네. 원더풀, MG 손해보험 원더풀은 아마 실손보장이 있고요. 네. 진단비 있고, 입원비 있고, 운전자 보장도 뭐 필요에 따라 있을 건데, 진단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보면, 네. 뇌졸중 진단비가 1,000만 원 있고요. 네. 네, 다른 건 없어요. 에? 그럼 혹시, 네. 이거 말고 암보험이 따로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좀 나이다 보고, 뭐,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암보험을 하나 드릴까 생각을 해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한 9만 원 정도인데, 네. 보험료를 더 납입하실 여력은 있으신 거죠? 뭐, 납입을 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하나 그러면은 지금 조금 40대라고 하셨으면 약간 출발할 때 설계 방향이 약간 좀 이상하게 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보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건가요? 네, 다른 거보다 지금 네. 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두 가지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암이랑 뇌졸중도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 세 가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이 세 가지에 대한 진단비를 네. 가능하시면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네. 보험료를 뭐 본인 앞으로 지금 9만 원 정도인데 한 6, 7만 원 정도 아니면 한 6만 원 정도 이제 추가적인 여력이 안 되시면 기존의 MG가 의료실비가 100%지만 한도가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네. 건강하시다면 기존의 MG를 없애시고 새로이 하시고 보험료 여력이 충분하시다면 기존 보험 두 가지 다 유지하시면서 암을 기둥으로 해서 3대 질병 진단비만 보완을 해서 하나 더 가입을 하세요. 이 실비가 이게 80세라고 집사람이 네. 뭐 100세짜리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100세짜리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시청자께서 보험 가입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 건강하신 상황이라면, 기존의 MG 것도 없애시고, MG 거는 보장 기간도 80세고, 보장 한도도 좀 작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기준으로, 9월달 되면 보험이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8월달에,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당장, 신규 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가입이 되시면, 아예 100세로 하셔가지고 의료실비도 넣고 진단비도 넣고 후유장애도 넣고 해서 준비를 하시면 총 전부 세 가지 보험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기억하고 계실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암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시급하게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우선 지금 AI생명의 생명보험은 계속 유지를 하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암이랑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 부분들 진단비 3,000 정도로 좀 더 추가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잘 알아보시고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보험금이세요? 저 38세 남자인데요. 네, 그 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뭐 담보 내용이나 이런 것 좀 확인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이게 지금 흥국화재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보험이라는 건데, 네, 제가 지금 금액은 13만 원 4천 원 정도 내고 있어요. 대략. 네, 그리고 이게 100세 만기 상품이긴 한데, 네. 지금 제가 든 게 뭐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네. 그거 확인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100세 만기시고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지금 2010년도 5월요. 2010년도 5월에요. 네네. 이게 지금 건강보험인 것 같으신데요. 네네. 보험료가 한 13만 원 정도 나오시고, 네네. 네, 여기 혹시 특약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특약 구성이 지금 제가 증권을 보고 있는데, 네, 뭐 기본 계약으로 일반 상해 사망 후유장애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반 상해 재활 치료비 담보 있고, 네,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담보, 네. 일반 상해 임시생활비 담보 뭐 그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아, 그렇게 되고 있으세요? 네네. 지금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추가로 없으시고요? 네, 제가 다른 거 갖고 있는 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38세 남성분인데요. 이 건강보험에 특약이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필요 없는 건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특약이 네네. 그게 다인가요? 거기에다가 그냥 뭐 화상 진단하고 골절 수술비, 질병 입원비 정도까지 있거든요. 질병 그 입원비. 정도가 다예요. 2010년에 가입하셨고 이거 가입하실 당시에 네네. 혹시 그 시청자님께서 나는 절대로 아플 일이 없다. 그러니까 싼 거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혹시? 사실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네네. 보통 이제 많이들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 뭐 방송을 한두 번이라도 보셨으면 네. 꼭 들어보시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진단금이라는 부분이에요. 네네. 진단금이 어떤 걸 보장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모르시겠어요? 뭐 자, 입원비나 대한민국 이런 거 사망 말고. 3대 원인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세 개가.
네네. 네. 암은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3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쵸? 네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네. 그래서 보통 암 진단금을 꼭 필히 준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암보험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2013년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이라는 거를 가입하셨는데, 보니까 무슨 대중교통 무슨 보장보험 있고, 일반 상해, 뭐 이런 것들만 존재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질병에 대한 진단금 보장이 전혀 없는 보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예, 말씀하세요. 이거 따로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가입을 하고 안 하고를 일단 떠나서요. 네. 이 보험을 앞에 먼저 전화 오신 시청자분처럼 나는 종신보험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 보험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의미가 종신보험은 자녀나 내 와이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망보장을 준비한다라는 개념이 되고, 건강보험은 이런 목적으로 하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 어느 진단금만 좀 넣으시고 실손의료비를 좀 추가하시면 됩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신 보험은 진단금 자체가 아예 없으세요. 혹시 실손의료비도 들어가 있으신가요, 여기에? 실손의료비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가 있으세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지만 이 보험은 좀 리모델링이 심각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 38세라고 그러셨으면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어요. 결혼을 하셨으면 정말 가장이시고 경제력의 주체가 되시는데, 네. 일단은 어느 정도의 종신보험과 진단금과 실손의료비까지 이렇게 딱 정확한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보장 특약 내용이 이게 진짜 전부 다라면, 네. 쉽게 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다치시거나 이랬을 때나 보험이 나오시는 거예요. 대중교통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차는 안 되는 거겠죠? 글쎄요. 네. 그러니까 진단금 위주로 조금 다시 한번 진짜 전문가들에게 상의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보험 플랜 119에도 방송이 끝난 이후도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해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화를 한번 다시 주셔서 진단금이라든가 사망보장이라든가 실손의료비 쪽을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연락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시청자님. 네네. 현재 보험이 리모델링이 좀 시급한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네네. 진단금이나 사망보장금 위주로 좀 더 추가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저희가 또 방송 끝나고 전화드려서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0815님이 보내주셨네요. 33살 사무직 미혼 여성입니다.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 15만원 가입되어 있습니다. 소개받은 설계사분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라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제 보험이 보험료 대비 보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사님, 이 보험 상품이 보험료 대비 보장이 부족한 게 맞나요? 좀 알아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33세 여성분이라고 하셨는데,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 이게, 진단비나 입원 일당 이런 내용들의 한도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33세면 최소한 한 3년 이상은 가입하신 지가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납입보험료가 15만 원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장을, 시쳇말로 보장을 빵빵하게 해서 가입을 하셔도 이 정도 보험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새로운 보험을 다시 가입하라고 추천하셨던 그 설계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15만 원 중에 상당액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의 보험료는 저축보험료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험료는 15만 원 내시지만 같은 시기 가입하신 다른 같은 연령층의 여자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보장 내용은 똑같은데 보험료는 거의 한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계사분이 기존 내용 잘못됐으니까 빨리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올라이프 같이 이렇게 종합보험 기본적으로 생존 살아있을 때 받는 보장보험들은 보통 보장 기간이 80세에서 100세, 많게는 110세까지로 하거든요. 33세면 100세까지만 하셔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70년이잖아요. 70년 뒤에 내가 낸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고자
달달이 보험료를 뭐 5, 6만 원씩 더 내는 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 같고요. 새로이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 지금 정상적으로 보험 가입이 되는지, 과거에 약을 드셨거나 검사에 이상이 있었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보험 가입할 때 제한을 받는 내용이 아닌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건강하시다면 보험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아무런 제약 없이 가입할 수 있으시다면 지금 새로이 가입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하시고요. 보험료의 부담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보험료 부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여력이 된다고 하시더라도 차라리 다른 보장을 더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을 뚝 떼내서 본인 앞으로 뭐 작은 적금을 든다든가 하는 게 낫지, 굳이 금리 낮은 보험사의 보장성 상품에다가 저축보험료를 많이 넣어서 환급형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향은 아닙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보험 상품은 절반은 저축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보장을 더 보완하는 식으로 새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7271님이 보내주셨네요.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연금보험 가입하기 전에 어느 부분 따져보면 좋을까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네. 누누이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연금보험을 가입하실 때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얼마를 받을 건지입니다. 얼마를 낼 건지가 아니라 얼마를 받을 건지를 체크하셔서 도대체 나의 노후, 60세부터 이제는 90세, 100세까지도 살겠다라는 그 노후 시간에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연금이 필요한지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고 나서도 내가 개인연금이 필요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세 개를 다 합치면 내가 얼마 정도 연금을 받을 거고, 그리고 그 금액이 내가 노후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금액인지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전화 오신 시청자분께서도 갖고 있는 보험인 같은 이제 납입기간 자체가 아예 안 정해져 있는 납입기간인 것도 있으세요. 전기납 상품들, 이런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몇 년은 납입을 해야 되지만 그 뒤로는 납입을 아예 못하는 상품도 있고, 정기 납이라고 해서 그 뒤로도 내가 납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납입이 가능한 이런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돈을 길게 내서 목적 자금을 만들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금액을 만들기 위해선 그 기간 안에 10년이면 10년, 12년이면 12년 이런 기간 안에 내가 원하는 목적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과한 금액도 낼 수 있는지, 이런 자기의 자금 여력까지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연금을 가입하신다 그러면 좀 더 노후 보장이라는 거를 탄탄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금보험은요, 무엇보다 내가 얼마만큼 연금이 필요한지, 이 연금으로 노후 대비에 지장은 없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이 연금보험에서도 비과세나 수익률 부분 관심 있어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체크하는 법 좀 알려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과세 부분이라든가 복리상품 아니면 수익률 같은 경우도 체크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예전에 이제 복리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복리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금리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고 다시 그 이자가 연간에 또 다른 이자가 붙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눈덩이 불듯이 불어가는 걸 갖다 이제 복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과세는 세법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요새는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가입하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선납을 진행을 하셔도 비과세 혜택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 설계사, 담당 전문가들이 항상 옆에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비과세는 요건이 크게 한 4종류 정도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가입하셨을 때 비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 금액이 맥시멈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데, 가입 시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겪으실 거예요. 요 시기가 넘어가면 비과세 혜택이 좀 줄어듭니다, 없어집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과세의 요건에 대해서 연금으로 받을 시에는 종신형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세법에 관련된 내용은 전문가들에게 꼭 필히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일단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따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복리 상품인지 알아보시고요. 이 보험이 어느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 설계사분과 함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